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오늘까지 해서 딱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수상 그 시너지 있죠? 마플 시너지로 해서 수상 처음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기 들어갔으니까 학기 시작하는 스케줄에 이제 맞춰서 진도를 나가야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요거 마무리 딱 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방이랑 저 뒤에 평행이동이 있는데 원방이랑 평행이동은 뒤쪽에 그 뭐야 조금 밀어놨다가 다음에 진도를 마저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나갔던 거 보고 오답부터 하고 오늘 진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그 토1이지? 수토1인가? 그쵸? 그래서 네 너희는 수토1 이렇게 될 거고 겹치는 게 아마 수토가 겹칠 거야. 수토가 겹칠 거고 너희 일요일이랑 여기 월요일 진도가 아마 똑같이 딱 맞추면 딱 맞춰서 잘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토일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일요일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일부터 마플 시너지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시너지로 진도를 나가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에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너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너지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수토일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자,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질문부터 하고요. 그 질문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793번. 793번이요? 790이요? 790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790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에서 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점이 A가 2,0이고 C가 3,5래. 이렇게 되어 있대. 그랬을 때 BD의 방정식이 저거이다. BD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요거래. 자, 이거이다. A 더하기 B의 값은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 녀석을 풀 때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AC를 이렇게 그어보시면 이 녀석이 아마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될 거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직교할 거고요. 그러면 이 보라색 직선은 C와 A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이다를 한번 해봅시다. CA를 해보시면 일단 AC 가지고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X 변화량이 1, Y 변화량이 5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AC 기울기는 5잖아요. 그러면 BD 기울기는 몇이겠어? 마이너스 5분의 1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점을 지난다만 하면 끝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AC의 중점을 한번 구해보시면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하고 M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M좌표가 어떻게 되죠? 이번에 5, 이번에 5겠죠. 다 끝났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이거 하시면 되겠죠? 네.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인가요? 옆면에 10 곱하시면 빼기 2니까 그래서 이게 다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나?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1, B가 5겠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792, 791, 791 한번 봅시다. 791번이요. 너는 서영아, 너는 그 수상 진도는 한번 다 나왔어? 네. 아, 오케이. 좋아요. 791번 한번 해봅시다. 근데 너희는 수상 어디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어? 수상까지만 나갔어? 아니면 더 한 게 있어? 수투까지 나갔어? 수원 수투까지. 너는? 같이 했구나.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791번이요. 이 녀석이 요렇게 그래서 요거 그래서 직선L이 이렇게 생겨서 그거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보시면 그거라고 하는 녀석이 A가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라고 하는 직선 L의 방정식이 저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우리가 ABCD가 마름모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 L은 똑같이 AC의 수직 이등분선인 거 아시겠어요? 이게 마름모는 대각선이 어때? 직교하잖아. 그치? 직교하고 평행사변형이니까 기본적으로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기 때문에 정확히 AC의 수직 이등분선이 L이겠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것대로 하시면 되니까 일단 중간에 있는 선을 M이라고 하고 M 한번 구해봅시다. 자, 중점이 어떻게 되죠? A가 1,3이고 얘가 5,1이니까 중점이 3,2겠다. 그죠? 3,2. AC를 지나는 거의 기울기 한번 해봅시다. AC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변화량 4분의 Y변화량이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BD의 기울기는 몇이겠죠? 2겠죠. 그러면 자, 기울기가 2, 3,2를 지나잖아. 이거 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거 이제 풀면 끝나겠다. 그래서 빼기 Y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겠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793. 우리가 이거 몇 번까지 했지? 6번까지 다 했나? 네. 793번. 이거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풀긴 다 풀어왔어요? 아하. 네. 자, 해봅시다. 직선인데 근데 왜 어려워? 직선이잖아.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다. A가 Y는 3x 위의 점이고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정삼각형이 대략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겨야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원점 느낌으로 나올 수 있겠죠. 좀 삐딱하긴 하네요. 네. 자, 이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다시 그리지는 말고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입니다. 여기가 B, 자, 이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하죠.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얘가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치면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2대 1일 거야, 맞지? 원점이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대 1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을 구하고 싶어, 요 m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m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외분점 쓰면 되겠죠. 혹시 보이시나요? A까지 거리가 지금 3대 이 5까지 거리가 이게 3대 1이라고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M이라는 건 왜요? 뭐라고 하지 않았냐? 아 그래요? M이라는 건 A5를 A가 2,6이고 5가 0,0인데 이 녀석을 3대 1로 외분한 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M을 한번 구해 봅시다. 구해보시면 3-1분의 얘가 0이고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 3-1분의 0이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2분의 빼기 2니까 빼기 1, 2분의 빼기 3이겠다. 됐나요? 됐죠? 자, 우리는 이제 BC를 구해야 돼요. 근데 M이 우리가 이 녀석이 지나는 점을 안단 말이야. 빼기 1, 빼기 3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더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BC는 뭐랑? AM이랑 수직이죠. 근데 AM이 뭐야? Y는 3X잖아. 그럼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BC는 기울기가 몇이겠어? 그렇지. 다 끝났습니다. 빼기 3분의 1이고 빼기 1, 빼기 3을 지나니까 이거 하시면 되겠죠.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네? 저거 푸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다. 3 마시면 빼기 9니까 빼기 1 빼기 9 그러면 x 플러스 3y 플러스 10 나오겠다. 네, 이렇게 나오죠. 다음은요? 800으로 가봅시다. 너희는 그래서 광고는 정리가 좀 됐니? 광고하고? 아, 학교요? 예. 정리가 됐어요? 그게 무슨 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화금인 거. 화금이요? 너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며.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거를 할 거 아니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고 해서 주말에 해야 되나 하고 그거 하느라 골치 아파잖아. 다 하는 줄 알았어. 네? 전일 다 하는 줄 알았어. 전 요일을 다 하는 거였다고? 다 하는 줄 알았어. 아, 다 하는 줄 알았다고? 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세직선. 는 1번.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는 3번. 그 다음에 x 플러스 ay. 는 4에. 이게 접배평면을 6개 부분으로 나눌 때 모든 실수의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입니다. 접배평면을 6개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직선들이 어떻게 생겨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자. 직선의 위치관계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거 하나 있겠죠. 그럼 이게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야. 근데 얘는 아니죠.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요게 딱 6개죠. 그죠? 얘가 있을 거고 또 있나? 이거 생각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것도 6개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야?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세 직선이 평행한 것도 가능은 모양으로 가능은 하겠다. 그죠? 근데 얘는 4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탈락. 그래서 두 직선이 3개 중에서 2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 두 가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요. 그럼 얘가 얘랑 평행하거나 얘랑 평행하면 되겠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랑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1이어야 하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1이려면 마일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려면 A가 1이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요거 되는 케이스가 요렇게 두 가지.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를 찾아보면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얘네들의 교점을 먼저 구하면 되잖아. 두 개 더하시면 그래서 x가 2가 나올 거고요. x에 2 집어넣으면 y가 2 집어넣으시면 1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요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아마 2,1로 나올 거고요. 2,1을 이 직선이 같이 지나시면 되니까 대입하시면 2자를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구했던 요 두 가지 그리고 요거 하나 해서 3개 찾아주시면 되겠다. 다음으로 갈까요? 403번. 803번 802번이요? 왜 802번 질문하는 게 왜? 네. 802번 질문하는 걸 쑥스러워 하셨죠? 여기 A, 여기가 B, 여기가 8. 됐나?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됐니? 뭔가 쟤네들이 만나는 게 쟤네들이 만나는 게 1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십니까?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각점을 a, b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넓이가 3일 때 만나는 거의 y좌표가 8이고 넓이가 3일 때 2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넓이가 3이다를 한번 써보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뭔가 빼고 싶지 않니 얘들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두 직선이 딱 보니까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A랑 B가 같을 일이 없죠. 그럼 나누시면 X가 1이겠다, 그죠? 그래서 C점의 좌표가 얘네들을 연립해서 나오는 게 X는 1이라는 말은 C점의 좌표가 1,8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1 집어넣으면 8 나와야 되니까 여기 1 집어넣으시면 8이다 하시면 A 더하기 B가 8이다를 하나 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조건이 하나 있으니까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그 점은 뭐죠? 이 직선이 ax 플러스 b인가? 어떤 게 a고 제가 ax 더하기 b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그러면 요거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거 얼마죠? b-a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게 밑변이고 요걸 높이로 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밑변이 b-a 곱하기 높이가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넓이일 건데 이 넓이가 지금 3이라고 했어. 그래서 b-a가 6이야. 됐다. 얘네들 연립하시면 되겠죠. 위아래 두 개 더하시면 그래서 b가 7 a가 그러면 1이겠다. 구하라는 게 뭐죠? 2a 플러스 b 4겠죠? 띠로리 뭐지? 지금 조건인 줄 알아요. 조건 이게 맨 끝에. A가 1, B가 7 맞는 것 같은데요? 아 7이구나. 오케이. 2a 더하기 b 9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아닌데요. 9 아니야? 10인데요. 802번은 1번인데? 소리. 또 시작이냐? 아, 또 시작이 아니라 잠을 못 잤어. 예. 다음으로 가보자. 아이, 참. 너는 왜 잠을 왜 못 잤어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1시잖아. 네. 늦게 자도 정신이 말짱할 때 아니야? 2시 반에 일어나고 못 잤어요. 2시 반에 일어난다고? 네. 어쩌다? 그러게요. 아, 어제 학교 갔다 서 파전이야?
너희는 금요일부터 아니다. 그렇지. 목요일부터 학교 간 거 아니야? 예 맞죠? 그런 거면 약간 약간 수업도 안 했어요. 그때. 그 이제 생체 리듬이 좀 맞춰졌을 텐데. 나 벌써 많이 했잖아. 학교에서 벌써 수업만 부교재 나오는데. 네? 부교재. 아 비교제요? 근데 저희 학교 자이스트레스 나는데. 네? 이게 자이스도 있었는데. 아 다이스토리스인데. 원래 균형을 쓰는 해놓고 바꿨어. 아, 저희 그래요? 올림픽 했어요. 고1용 자이? 아니 저희 수학쌤 이상해요. 삼각형인데 값이 합이 180도가 아니래요. 아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요?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각이 세 개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각이 세 개인 그게 뭐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그 닫혀 있는 그런 도형을 뭐라고 하지? 뭐 아무튼 너희 학교는 부교재는 없니? 네? 알려주세요. 딱히? 아하. 처음만 첫 시간부터 진도 나왔어. 어. 너희는 올림포스 고 자이스트. 너희는 자이스토리? 네. 저희 학교 너희는 혹시 있어? 아직 안 알려주셨어요. 아직 안 정해졌어? 올림포스랑 자이랑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이 몇 번인가요? 403번이요. 803번이요. 해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직선 y는 mx가 어쩌고 저쩌고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직선 mx의 수직이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세상수 abc의 부분 이거 왜 못하셨어요?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보는데 아니 봤어요? 누가 그렇게 시간 촉박하게 진도 나가래요? 야 네? 너희 빨리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제대로 생각했다. 그때 빨리 나왔나? 네 쌤이 수업 중에 제일 말 진짜 빠르게 말 겁나 빨리 했잖아요. 아 쉬는 시간도 뭘 또. 저희는 알아듣지도 그거를 못해서 포로로로록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아니 어이가 없네. 자, 천천히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됐어요. 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중점이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 되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지. 이 녀석의 가운데 있는 점은 뭘까? 1하고 5이니까 아마 3콤마고 5하고 13이니까 18이니까 절반하면 몇이죠? 9인가? 그래서 이 3,9를 지나야 할 거야, 그지? 근데 y는 x라면, y는 mx라면 거기 보이시죠? y는 mx. 얘가 3,9를 지났는데 그럼 m이 3 아니야? 됐죠?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랑 수직이면서 라고 했어요. 얘랑 수직이라는 말은 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리죠. 빼기 3분의 1이면서 넓이를 또 2등분 해야 되는데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니까 자 봐봐 y는 3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이면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대충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그쵸? 기울기는 빼기 3분의 1이고요 3,9를 지나요. 식이 어떻게 되죠? 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이 몇 번입니까? 795번 790? 795번에 795번에 1번? 1번 한번 해봅시다. 세직선 이거에 대하여 두직선과 이거는 수직이고 그 다음에 4x 이거와 이거 자, 이거에 대하여 두직선 L과 M은 수직이고 두직선 LN은 평행할 때 얘네들은 수직 그리고 얘네들은 평행해. 한번 해봅시다. 합니다. 이거 기억해 보죠. 마이너. 이거 기억해 보죠.
기울기 뭐냐? 마이너스 b분의 4 수직이니까 붙여서 y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ab가 뭐다? 4겠다. 하나 구해놓고요. 평행하다 합시다.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 하시면 기억나세요? 평행하다 조건? 아시죠?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건데 얘네들은 같고 얘네들은 달라야 되잖아. 여기 평행 조건. 이렇게 되니까 a가 뭐겠다? b-3 대입하시면 정리하시면 그러면 b가 4거나 마이너스 1이죠. 대입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라는 게 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b가 4면은 a는 2개 곱해서 4니까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a는 4인가요?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뭐겠다? 7이겠다. 다음으로 갈까요? 넘어가 봅시다. 네? 7, 9, 4는 7, 9, 7, 9, 4는 7, 9, 4. 참 너희는 진도는 뭘로 나갔어? 수학 3? 이걸 마플로도 나갔었고 어.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수학의 점수 없이 나왔어. 아, 정석으로? 아, 정석이랑 시너지랑 아니, 정석이랑 교과서였어? 아, 교과서랑 정석? 정석을 먼저 나왔어? 학원을 전 학원에서 아, 중간에 바꿨구나. 정석에서 이걸로? 아하. 네, 알겠습니다. 794번 한번, 790 몇 번? 4? 794? 794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이거에 위에 이거를 만족시킨다.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양수 M의 값은 입니다. 그림이 약간 그림이가 예쁘게 그려볼까요? X가 여기쯤, X가 여기쯤. 그래서 여기쯤, 여기쯤, 여기쯤. 이렇게. 좋아요. 이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죠. 이렇게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값이 y는 해서 m의 x이래. 자, 중점이 y축에 있을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여라.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가 아니라 뭘 하는 게 좋지? BC의 중점이라 이거에서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쏘면 여기서 여기 수선으로 내리면 정확히 y절편을 지난다. BC의 중점을 지난다. 저 녀석의 y절편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를 저렇게 해서 한다. 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A에서 BC에다가 수단의 말을 이렇게 내리면 이 녀석은 BC랑 이렇게 보시면 수직이 딱 되겠죠?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겠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1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n분의 1에 x 플러스 2에 더하기 3일 거야, 그치? 이 녀석의 y절편을 한번 구해보시면
이렇게 될 건데 x의 영집어넣은 y절편이라서 요렇게가 y절편일 거예요, 그지? 맞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y절편인 건데 요거가 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y절편인데 요 y절편은 BC가 지금 BC를 지나는 직선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직선이 지나야 되니까 요 직선은 얘를 지나야 돼, 여기. 그래서 얘 이점의 좌표가 0, 빼기 n분의 2 플러스 3이잖아.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와요? 여기서 이렇게 지났을 때 이 빨간 직선의 y절편이 BC를 지나는 직선이 무조건 이 y절편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0, 빼기 n분의 2 플러스 3을 지나야 돼.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요거 이해됐지? 대입을 하시면 0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될 거니까 영변에다가 m 곱하시면 빼기로 나누면 m이 그래서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거라고 하는 게 뭐죠? 약수행. 알아? 잠깐만, 뭘 잘못했나? 아, 이거 더하기네. 아, 왜 더하기를 곱하기처럼 써가지고. 더하기죠? 다시요. 플러스 양변에 m을 곱하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얘가 1, 2에 2, 1에 여기 마이너스죠? 오케이. 그래서 m 더하기 2에다가 2m 마이너스. m이 뭐다? 빼기 2거나 5r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양수. 다음으로 가볼까요? 얼추 끝나가나? 아닌가? 이거 오늘 다 나가요? 오늘요? 뒤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배우면 얘를 쓸 수 있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저거 하나 하면 단원정원 문제는 그거잖아요. 뒤에 그냥 문제니까 풀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특강 같은 게 있는데 이만큼을 다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저 뭐야 단원정원 문제가 조금 그런 거죠. 저 마플 특강은 적고 이런 유형을 시간이 남으면 해보고요. 굳이 남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마무리겠네요. 그 시너지 그 예. 그냥 다 각자 사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시너지 책은 그 학원에서 주문을 다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책값은 추가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다 나눠 드릴게요. 시너지 책은.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너희 시너지는 푼 적 있니? 안 풀었지? 다행이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쭈르륵 문제를 해서 시너지로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거를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좀 뽑아서 하지 뭐. 뽑아서 해서 조금 난이도 높은 걸로 하나 하고 시험 대비 들어가면 기출이랑 뭐 너희 부교재하고 뭐 기출이랑 뭐 프린트 이런 것들 위주로 딱 교과서하고 교과서 연계교재 풀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풀 게 많죠. 그래서 시너지 이제부터 나가면 이거는 개념서잖아요, 그죠? 개념서를 하실 때는 문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안 많은 거야. 여기 봐봐. 예제 하나에 뭐 이렇게 뭐 3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3문제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유형서를 나가면 이제 한 가지 유형 하면 그 밑에 이제 그 유형들을 어떤 세세한 유형들이 이렇게 또또또 나오죠. 그래서 걔네들을 좀 풀어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그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잘 따라오셔야겠죠? 올 때 그래 한숨을 쉬냐? 예. 너 그 예전에 그 뭐야 방학 때는 좀 열심히 하려고 각오하지 않았어? 그러게요. 그거 다 어디 갔어? 학기 시작했는데 다 어디 갔어? 미쳐버렸어요. 고등학교 새로 올라가면서 뭔가 좀 다들 그 다짐을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이제 새 학기 시작이잖아. 의지가 떨어졌어요. 다들 기운 내가지고 해야죠. 그치? 다들 기운을 내셔야죠.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지? 학교가 너무 멀어요. 학교가 멀어요? 가까운 데로 가지 왜? 아니 생각보다 너무 멀어요. 생각보다 거의 얼마나 걸리는데? 아 버스 타고 1시간. 뭐? 버스 타고 1시간 걸려간다고? 네. 왜 그렇게 먼 데를 가? 잘못 선택했어요. 아니 가까운 데를 가지. 버스 타고 1시간짜리 거리를 간다고? 네. 엄청 먼데? 그래서 한 정도 늦을 수도 있어요. 아, 거기 끝나고 바로 오긴 하는데. 예. 아이고, 한 정도 늦을 수도 있어요. 엄청 고생이다. 예, 아이고, 그러네요. 좀. 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질문은 다 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고 나면 여기서 배울 거는 다 배운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배울 공식이라고 해봐야 저 신발권 공식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 나오긴 네? 나오긴 한데요. 신발끈 옷이. 예, 신발끈. 그래서 신발끈 공식 하나 외우면 끝나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하시면 될 듯하니 파푸스 했고 헤론도 했죠. 헤론도 했고 파푸스도 했고 이제 저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고 신발권 공식만 하면 네 딱히 뭐 필요한 건 다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진도를 일단 나가 볼 텐데 여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이쪽에 공식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360 이쪽에 있는 거요. 361쪽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357이요? 3까지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안 했나요? 네, 맞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350 봅시다. 357쪽에 있는 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357 한번 해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이거예요. 봐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두 직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 이런 거를 알고 싶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푼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직선 저 두 개를 연립을 해서 교점을 먼저 구할 테고 교점 구한 다음에 이제 기울기만 주어지면 기울기 붙여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 아니? 이런 식으로 구할 건데 이거를 한 방에 끝내는 식이 있긴 합니다. 한 방에 끝내는 식은 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 식을 이렇게 잡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녀석이 만약 는 0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녀석이 는 0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K가 뭐든 간에 어쨌거나 얘가 성립을 하면 이 녀석은 자동으로 얘가 날아가니까 는 0이 되겠지. 아니?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어떤 1차식이 되는 거야. 맞지? X랑 Y에 대한 1차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직선의 방정식이 X랑 Y에 관한 1차식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둘 다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 모양인 거야. 오케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둘 다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뜻?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요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식을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얘도 성립하는 어떤 직선,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되겠니? 오케이. 원래 같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도 이제 다른 어떤 이런 거 해가지고 양쪽 다 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양쪽 다는 하지 않고요. 한쪽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떤 것만 조심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얘가 날아갈 수 없죠. 맞니? 원래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 녀석이 m이 이제 0 되면 얘가 날아가면서 요직선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요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얘랑 얘의 어떤 합골의 어떤 새로운 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K 앞에 K 안에 들어있는 요직선은 얘를 날리지 못하게 요 m이 없어서 요 직선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직선은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 되니? 어렵네. 뭐 아무튼 거기까지는 뭐 굳이 알아야 되나 싶긴 해요. 왜냐면 뭐 이거 해보시면 직선이라서 사실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식 세워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직선에서는 굳이 얘를 쓰라고 권유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직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얘네 둘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교점이 만약에 P, Q라면 P, Q에서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만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직선에서는 교점 구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나 요거 해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이나 그게 그거야. 풀이 과정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직선의 방정식에서 굳이 소개를 시켜놨냐면 이거는 나중에 원방정식을 하기 위한 나중에 이제 원방정식을 하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은 x랑 y에 관한 1차식인데 원방정식은 x랑 y에 관한 2차식이야. 그래서 원방정식에서 보시면 2차식은 이렇게 나올 거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원을 만족하고 이 원도 만족하는 새로운 원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정식을 구하는 식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아직 원방정식 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정식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건데 원방정식에서 이제 이거 구하듯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구하고 두 원의 교점과 어떤 새로운 한 점을 주어졌다면 이렇게 해서 원방정식 구해보시면 되게 더럽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원방정식에서 요식 하나 딱 쓰면 깔끔하게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 요 풀이 요거는 원방정식에서 원방정식용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가서 이제 원방정식이 나오면 요거를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얘가 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라는 말은 이 직선을 지나고 이 직선을 지난다는 소리고 두 직선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이구나.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이 원은 성립하고 이 원도 성립하니까 두 원이 둘 다 성립하고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라서 사실 요식 이제 외워가지고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구나 하고 원리만 기억을 해둡시다. 요거는 나중에 원방정식을 쓸 거니까 아시겠죠? 원리만 기억을 해두시고 막상 구하실 때는 뭘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거 연립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기울기 하나 잡아서 이렇게 푸세요. 이게 훨씬 익숙하고 편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게 다고요. 뒤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1번, 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2번 풀어봅시다.
가끔가다 그 교점구에서 구해서 가는 게 굉장히 더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식이 굉장히 더럽고 복잡할 때 뭐 요거 쓰는 것도 그 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가끔가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1번 한번 보자. 두 직선 이것이 1번. 이것이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K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K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플러스 K죠? 예.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정리, K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얘가 K값이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2배 하시고 이거 그대로 쓰셔서 연립하시면 y는 1이 나올 거고 y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저기 몇이야? 8 빼기 x가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빼기 2,1을 지난다 하시면 됩니다. 2번 한번 가봅시다. 두 직선 이거와 이거. 자, 이거의 교점이 교점과 빼기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교점 구합시다. 두 개 연립하시면 되죠? 연립한다. 더하면 x가 4일 마일 집어넣으시면 y가 1이겠지? 그럼 뭘 지나? 됐니? 뭐 요거 연립이야 금방 하실 거고요. 빼기 1,1이랑 빼기 2,2를 지나는 거. 자, 해봅시다. 점 2개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뭐죠? x 변화량 y 변화량 그래서 됐나요? 그래서 민규야 살아있냐? 예. 살아있어? 오늘 왜 꼬닥꼬닥 한다? 예. 너 중간에 잠 좀 자지 그랬냐? 아니 1시면은 2시부터였으면 한 뭐 오전이라도 좀 자지. 잠이 안 왔어. 왜 잠이 안 왔지? 커피를 먹었어? 아니 알 수 없구만.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자면 여러분 그 잠이 안 오시면 그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눈 감고 계속 누워 있으세요. 시체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약간 그 죽은 사람을 연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처럼 이렇게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굴리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하지 마세요. 이대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있다 보면 잠이 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잠이 안 오더라도 그렇게 있으면 이제 실제 수면하는 거에 한 70% 정도의 휴식은 된대.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그게 수면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 안 되고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알겠죠? 죽은 사람 연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있으세요. 이게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밤낮이 가끔 그렇게 잠이 안 오거나 하면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막 아예 애초에 그냥 뭐 밤새 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 한 2-3일 정도는 가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계속 누워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다음날 조금 나아. 자, 2번 한번 해봅시다. 두 직선 이거를 일사분면에서 만날 때 이거와 일사분면에서 만난대요.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 녀석은 그림으로 한번 볼까? 얘는 빼기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시겠어요? 여기가 빼기 1 같아 보이나? 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m 같은 게 들어있으면 항상 그 m으로 묶어주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게 y는을 하시고 m으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왜 m으로 묶냐면 이렇게 되면 봐봐, 얘가 0 돼버리면 y는 무조건 1이지. 얘가 0 된다는 말은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라서 이 직선은 무조건 빼기 1,1을 지나. 맞지? 우리가 이걸 m으로 안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y는 이라고 생각을 해봐. mx고 m 더하기 1이지. 기울기에도 m이 들어가 있고 그 y절편에도 m이 들어가 있잖아. 기울기에 m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직선이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팽팽 돌죠. y절편에 m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얘가 위아래로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좌표 평면에 우리가 직선이 팽팽 도는 직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걸 특정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m으로 묶어버리면 지나는 점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직선에다가 핀셋을 하나 딱 꽂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지나는 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생각이 좀 쉽겠죠? 얘가 빼기 1,1을 여기가 아니구나. 빼기 1,1을 지나니까 여기죠? 요 점을 일단 지날 거고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니까 요거에서 이제 팽팽 돌려보면 될 건데 직선이 뭐라 그랬냐면 얘랑 일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대충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 일사분면에서 만나죠. 그러면 얘가 요거보다 뭐 좀 낮아도 되고 좀 높아도 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면 아마 이것까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냐면 아마 이것까지. 그래서 요 사이가 되면 얘가 이 하얀 직선이랑 일사분면에서 만나겠지. 요거 되니? 자, 요때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x가 1 갈 때 y가 1 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1이야, 그지? 오케이? x가 1 갈 때 y가 1 가잖아. 이 기울기. 두 번째, 요 기울기는 x가 하나, 둘, 세 칸 갔을 때 1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맞지? 그러면 요 사이여야 하니까 m의 범위가 뭐겠다? 이렇게 되겠다. 할 수 있겠니? 되겠어요? 그림 그리는 습관을 좀 들여봅시다. 이번 합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이 2,6, 3,1을 지나 이은 선분의 AB와 3,1 자, 봅시다. 2,6 3,1을 그은 선분의 AB 그 다음에 이 녀석 얘 뭘 지나죠? 마이너스 1,3 지나나요? 여기 빼기 1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요. 그죠? 빼기 1,3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라 그랬냐면 AB와 만나도록이야. 만나도록 해봅시다. 만나려면 대충 요 정도 느낌이면 만나겠죠?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 이렇게.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까지 되겠죠? 이때의 기울기가 몇이죠? x가 3 갈 때 3 올라가나? 1일 거고 요때는 x가 4 갈 때 2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m의 범위가 뭐겠다? 빼기 2분의 1에서 1까지겠다. 되겠나요? 되네? 윤세 어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A점이랑 B점의 끝에머리가 되어도 AB랑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양 끝에 등호 적어준 겁니다. 여기 이제 종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합시다. 오늘 할 거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야. 이렇게 직선이 일반형으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뭘로 x1 나요? 헷갈리려나?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좌표 평면 위에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리고 이 x1, y1이 여기 떠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떠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리면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이제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최단거리지. 오케이? 이 최단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거리라고 해서 d라고 하고요. 오케이? 이거 d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요거랑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있죠. x1, y1이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 게 위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오케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거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사실 공식 자체는 별거는 없긴 한데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공식의 유도가 쓸데없이 더러워.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3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앞을 해설해 보시면 그거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기읍이라는 식이 거기 보이시면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니은이라는 식도 있는데 걔네들을 연립을 하거든. 그래서 연립하는 과정도 좀 되게 복잡해. 왜냐면 걔네가 미지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걔를 연립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걔를 연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x1, x2 빼기 x1이랑 y2 빼기 y1을 구하시면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 보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뭐 a의 x1 뭐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침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저걸 구하시면 저렇게 나온다 이거든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든요. 이게 좀 생략해서 적은 거야. 거기 보시면 유도가 좀 생략이 된 겁니다. 기은, 이은을 연립하여라고 했는데 그 연립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저것도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했죠. 생략해서 적은 거라. 그래서 얘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의 유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거가 복잡한 거 이거 한다고 해야 막 계산이 복잡한 걸 본다고 해서 뭐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보고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거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좀 나오면 한번 해줄게요. 근데 이거 유도하는 거는 잘 나오진 않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해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거 보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해보세요. 1번형으로 쓰고 점을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x 앞에 있는 거랑 y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루트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시고 얘를 여기다 대입한 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요. 예를 들어 이거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래서 9 더하기 16에다가 절대값을 딱 치시고 얘랑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대입하시면 9 대입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5분의 하시고 17, 15 그래서 거리가 3이 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했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직선이랑 직선 사이 거리 같은 경우는 그 평행한 직선에서만 해당되겠지. 왜냐면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라고 할 게 없잖아요. 평행하지 않으면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만나면 거리라고 할 게 없죠. 그치? 그래서 평행한 직선에만 해당하는데 평행한 두 직선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시면
이 녀석을 구해보시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거기 보시면 공식은 있는데 굳이 공식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 공식을 사용하진 않고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을 때 그 위의 점에 이 직선 위의 점을 하나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직선이 아마 주어질 거니까 아무거나 점을 하나 대입을 하시면 아무 점이나 이 직선 위의 점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하나 구하세요. P, Q를 구하시고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제가 어떤 공식에 대해서 그 공식을 암기하냐 마냐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이 공식을 암기했을 때 들어가는 그 수고에 비해 그 얻는 게 맞을 때는 암기를 하라고 하고요. 그 공식을 열심히 외웠는데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으면 암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그렇습니다. 저거 공식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요것만 하나 외워두시고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이 직선이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라.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인데 거기 이제 외울 거는 굳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해서 이제 한번 뒤로 가보자. 뒤로 가서 이게 저거 한번 가봅시다. 합니다. 1번 이거와 사이거리가 2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사이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네, 절대값에 이거를 여기 대입하는 거. 그러면 2 대입하면 8 빼기 3 플러스 K 해서 2겠죠. 그니? 그럼 안에 거 정리하면 K 플러스 5고요. 이게 얘가 5니까 10이겠지? 그럼 K 플러스 5는 풀마실. K는 그러면 넘어가면은 5거나 5R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2번이요. 이 콤마이를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해볼까요? 이거 직선. 우리 직선을 하나 둡시다. 이렇게 하나 두시면 이 녀석은 2,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이거 하나 성립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직선이랑 원점 사이 거리가 1이라고 했죠? 네. 그럼 한번 해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보시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에 0,0을 여기다 넣은 거 c 해서 1 돼야 되지. 그러면 절대값 c가 이걸 거라서 되나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얘를 연립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지? 잠깐만. 저렇게 잡으면 A랑 B가 C에서 대입하기가 너무 좀 더럽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저거요. 어디요? 이거에다가 얘랑 얘를 연립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C 자리에 뭐 이걸 넣든가 해가지고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거 풀어가지고 A, B 관계식 구해서 대입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러면 너무 더러우니까요. 요거 이렇게 가봅시다. 우리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이렇게요.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합시다.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로 주니까 계산이 훨씬 간단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할 거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자 여기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써봅시다. 쓰시면 루트
네. 절대값에 원점 사이 거리니까 0, 0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고 얘가 거리가 1이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절대값 안에는 부호 바꿔도 상관없죠. 됐죠? 양변 제곱합시다. 제곱하시면 이게 넘어가면 그래서 m이 이걸 거랑 m이 0하고 3분의 4 여기가 나오겠죠. 네. m이 0이면 m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y는 1이 하나 나올 거고요. 3분의 4 집어넣으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2번이요. 유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이거요.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 보이지? 피곤하세요? 너네도 좀 피곤해 보인다? 너도 좀 늦게 잤니? 그건 아니야? 하하. 윤서는? 괜찮아? 안 괜찮아? 왜 힘들어? 그냥 졸려요. 졸려? 하하. 오늘 유난히 그렇구만.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대 이루는 건 아니겠죠? 이 시간대? 근데 원래 방학 때는 11시부터였잖아. 그게 네. 더 빠른 거 아니야?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야? 1시부터가. 자, 해봅시다. 이거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무 지나는 점 하나 구하라고 했죠. 요직선을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해봅시다. 뭐 할까요? 4,3 해볼까? 오케이? 4,3. 자, 요거랑 요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구해보시면 루트 9 플러스 16에 절대값에 4 집어넣으면 12 빼기 12 플러스 5가 되겠다. 그래서 5분의 5일 거니까 1 되겠죠. 오케이? 2번 한번 가볼까요? 이거가 EX 이거와 MA 는 6. 이 평행할 때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평행한다 했으니까 우리 평행 조건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되죠? 2분의 m은 빼기 1분의 이거 는 아니어야 되고 넘어오면 이게 마이너스 3만 아니면 되죠. 니? 그치? 이거분의 이거를 계속 했는데 2분의 m 빼기 1분의 m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빼기 6 그쵸? 됐어요? 근데 이걸 풀어보시면 2가 2분의 m이라서 m이 4가 나오겠다. m이 4 나왔으면 사실 끝났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4x 빼기 2y는 6이라서 2x 빼기 y 빼기 3은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지. 뭐 해볼까요? 0,2를 해볼까? 요거 지나는 게 0,2 지나죠. 자, 이 직선과 0,2 사이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에 0하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빼기 5. 그래서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되겠다. 그쵸? 다음으로 가볼까? 되겠어요? 공식 그냥 넣은 건데? 다들 너희 끝나고 나서 뭐 있니? 뭐 있어? 넌 뭐 없어? 너희는? 저 할아버지 생신 가야 돼. 할아버지 생신이셔? 와 좋겠다.
아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할머니야? 뭐 선물은 준비했고. 편지 써야죠. 아하. 경제적이네. 편지에 썼어? 쓰려고 하자. 아하. 또 날림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 아니요. 할머니인데. 그래? 할머니가 좋아라 하시겠다. 용돈도 주시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또 제 나이쯤 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통은 없어. 그래서 외가 쪽도 다 없고 친가 쪽도 다 없고 다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은 아직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군요. 이 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자 이거 원점에서 x 플러스 y 4에 k의 x제곱 2면 원점에서 이거 사이 거리를 fk라고 할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x하고 y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거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 해보시면 루트 이렇게 될 거고 분의 절대값에 원점이니까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4 그렇죠? 정리하면 얘가 루트 밑에 거 정리하면 뭐죠? 2k제곱 플러스 2되나?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게 fk인데 fk의 최대값을 구하래.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위에 이제 분자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분모는 어때야 돼? 최소가 돼야 되겠지. 분모 얘가 최소가 되려면 루트 안이 최소가 돼야 되겠지. 루트 안이 최소가 되려면 k가 뭐여야 되겠어? 0이면 되겠죠. 되겠어요? 답으로 갑시다. 3번이요. 한 번에 2번이요. 이거 자 이거요.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해봅시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뭐 k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교점 구해봅시다. 두 개 더하시면 2x 플러스 4가 0이라서 x가 -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집어넣으시면 y가 1 나올 거라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겠다? y는 mx 플러스 2 더하기 1일 거고 그러면 정리하면 mx 넘어오면 빼기 y 더하기 2m 플러스 1 해서 능량이겠지. 되니?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 아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 그렇지. 원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최대다를 하면 되겠죠. 해봅시다. 공식 루트 뭐겠죠?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00 집어넣으시면 2m 더하기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최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m의 범위가 혹시 뭐 다른 그 녀석이 혹시 거리가 직선 중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 가지고 m을 해가지고 위아래에 m을 놔둔다고 하여 뭐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거로 식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봐봐. 얘는 기하학적으로 볼 건데 빼기 2,1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이거를 지나는 직선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지? 뭐 이런 직선도 있고 뭐 이런 직선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원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원점까지 거리라는 건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원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직선을 구해야 돼. 그치? 그럼 어떤 직선이 최소가 될까요? 어떤 직선이 최소가 될까?
얘랑 원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원점 연결한 요 보라색 직선 있죠? 이 직선과 정확히 수직한 직선을 별로 수직 같지 않아? 수직 같나? 수직한 직선을 그으시면 이렇게 수직한 직선을 그으시면 요 직선이 요 원점까지 거리를 해보시면 최대거리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니? 자, 요거 잘 봐봐.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봐봐. 봐봐. 여기서 잠깐만 원으로 하는 게 나으려나? 원으로 하시면 여기 원. 그치? 우리가 요걸 지나는 원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이요. 원점이 중심이고 이렇게 생긴 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원이요. 별로 원 같지가 않지만 중심이 원점이면서 빼기 2,1을 지나는 원을 하나 생각을 해봐. 자, 예, 뭐 그렇다고 합시다.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에서 빼기 2,1에다가 이렇게 반지름을 내려서 여기 이제 이게 접선인 거잖아, 맞지? 만약에 빼기 2,1을 지나는 다른 직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나거나 뭐 어떻게 지나든 간에 전부 다 원에 어때요? 이 내부를 지나는 현이 무조건 만들어지죠, 맞니? 그치? 그러면 현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재보면 이 현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방금 우리가 이렇게 그었던 이 반지름보다 무조건 짧을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빼기 2,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라도 전부 다 이 원의 내부를 지나게 되고 이 원의 내부를 지나게 되면 현이 만들어지고 그 현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는 무조건 이 반지름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 되니? 그러니까 빼기 2,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거리가 제일 멀려면 얘가 즉 반지름일 때, 거리가 반지름일 때가 거리가 제일 먼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일 때가 뭐냐면 얘가 정확히 빼기 2,1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할 때인 거야.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요 녀석이 기울기가 빼기 2분의 1이니까 요거 기울기는 뭐랄까? 2겠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있나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신발끈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거를 별로 쓰진 않겠지만 점색에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별로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 알아둡시다. 대충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봐봐. 1번이 보면 AB 길이 구한다 라는 거지. AB 길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얘가 보시면 0,0, 3,5, 6,2가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A, 여기 B. 이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죠. 이 길이. 구해보시면 AB가 루트 뭐죠? 9 더하기 9에서 3루트 2인가요? 아하.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 높이 필요하겠죠. 이 높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이 점과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맞지? 기울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 x가 지금 3 갈 때 y가 3 떨어졌나?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넘기시면 됐다. 직선의 방정식 꼴로 썼고요. 이 녀석과 뭐 사이 거리? 0,0 사이 거리 구할 거예요. 구해보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에 00 집어넣으시면 108. 그래서 4루트 2인 거 아시겠어요? 됐지? 자, 이게 4루트 2야. 아까 AB가 뭐였다고? 3루트 2야. 넓이 다 구했죠? 그렇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그 일반적인 넓이 구하는 방식인데 이제 요거를 공식화 시켜 놓은 게 신발끈 공식이에요. 5번 한번 볼까요?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추의 방정식을 구하라. 해볼까요? 여러분 자추 어떻게 구하죠? 네. 자추 어떻게 구하죠? 자추라는 것은 일단 근데 설명할 때 왔는데 자취도 얘기를 하면 공식을 못 하겠는걸? 가만 있어봐. 너희 어차피 월요일에 그거잖아요, 그죠? 다음 수업이 월요일이지. 오늘 몇 시에요? 예? 5시에요? 예, 월요일 5시에서 7시인데 어차피 월요일 수업은 너희만 하잖아. 그럼 그건 그때 하자. 이거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공식 유도가 근데 신발끈 공식이 애초에 예, 때문에 한 바퀴 돌면서 한 거. 신발끈 공식이요? 네. 한 바퀴 돈다기보다는 약간 이거 이제 x1, x2, y3 하면 이거 x1, y1, x2, y2, x3, y3 하고 x1, y1 해가지고 요래 해서 요래 빼면 되는 거거든. 2분의 1 앞에 있고. 요거 하는 걸 이제 공식화해서 요 과정 거쳐서 공식화 시키면 저렇게 나와요. 저거 하는 건데 오늘 뭐 자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시간이 있으려나 싶어. 뭐 일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유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왜냐면 월요일에 해도 되니까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요.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시다. 자취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취가 뭐죠? 뭔가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흔적이 남잖아, 그지? 그걸 자취라고 하지 일반적으로는, 그지?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자취라고 하면 뭘까? 일단 뭔가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가 뭔가 남을 거 아니야. 움직인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건 점밖에 없고요. 점이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였을 때 이 움직이는 흔적, 얘를 자취라고 하죠. 오케이? 얘를 자취라고 하고 자취를 구하라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 점 같은 거를 x, y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얘가 움직이는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얘가 움직이는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뭘 구하는 거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직선 그릴 때 어떻게 하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죠. 나중에 뭐 뒤에 원 하면 원 방정식도 구할 거거든. 2차 하면 뭐 하죠? 2차 방정식 구하죠. 맞지? 그래서 2차 이 모양이 보면 항상 이런 함수 모양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고. 오케이? 원방정식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든 간에 어쨌거나 우리는 이 좌표 평면 위에 그려진 이 녀석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맞지?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니까 이 녀석을 x, y로 두시고 이 녀석의 이제 관계식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녀석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조건 가지고 이제 해보시면 그 조건 따라 가보시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자체의 방정식을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 방정식 구할 때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해보시면 시작은 항상 x, y로 두고 시작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두시고 끝은 뭐냐면 x랑 y 사이의 관계식 구해야겠구나. 이게 끝이에요. 중간에는 뭐 조건들로 가득 차 있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들을 적용시켜서 x, y라고 둔 녀석의 관계식을 구하시면 자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x, y로 뒀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P랑 이 직선 사이 거리와 P랑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같을 거니까. 해보시면 루트 5분의 위에 거 x, y가 여기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얘랑 여기까지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에 대입하시면 얘네 둘이가 같다 되겠지. 됐니? 그럼 우리가 루트 날리시고 절대값끼리 같다를 할 건데 절대값끼리 같다를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나? 절대값까지끼리 같으려면 둘 중에 하나지.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다른데 숫자는 같거나.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런 경우죠.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것끼리 같거나 이거거나 또는 부호가 다르거나. 됐니? 자, 이걸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고 뭐 어떻게 정리를 해? 오른쪽으로 넘길까? 왼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요거 하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뭔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으시면 봐봐라. 기하학적으로도 얘를 좀 볼 수 있는데 봐봐. 저거 위에 거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라서 약간 이렇게 수직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떤 지나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봐봐. 이 직선까지 거리랑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거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정확히 합동이죠.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보시면 요거랑 요각이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 나오냐면 어떤 직선이죠?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요.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이 이쪽뿐만 아니라 어떤 쪽도 있다? 이쪽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두 개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얘랑 얘야. 되겠나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 교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차피 이 공식을 쓰긴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알아둬야 우리가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5번에서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로 해서 풀었잖아. 근데 이거를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라고도 낼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 구하라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해가 되니? 아시겠죠? 그래서 뭐 각의 이등분선 구하라고 하면 뭐지? 각의 이등분선은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뭐다?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길이 같다로 푸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오케이. 요까지 하시면 요게 5번이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요까지 하고 딱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그 뒤에는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일요일부터는 이제 시너지로 해서 진도를 나가면 될 듯 하고요. 그때는 그걸 주도록 시너지 해가지고 해보도록 합니다. 처음부터.